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까지 민주당이 김남국의 가상화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결국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논란들에 대처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김남국 사건도 정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지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더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니 민주당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던 자체 진상조사위 그거 맞나요? 그런 것도 결국에 이제 중단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논란에 대처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김남국이 됐거나 최근에 이제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이 됐거나 거기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탈당을 하고 그리고 그냥 묻고 가는 거 그게 민주당의 방식이었죠. 저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사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 인간들이 바뀌겠습니까? 저런 잡스러운 것들이 모이는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야당이 됐거나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범죄당으로 그렇게 보지 않지 야당으로 보지도 않거든요. 애당초 그래서 저 인간들이 바뀔 거라는 거는 기대도 안 했고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의 비슷한 논란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김남국처럼 저렇게 지금 수십억 가까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심지어 이태원과 관련된 그 보고를 받는 와중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와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저렇게나 하고 있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짜 나라가 뒤집혀도 뒤집히지 않았을까요? 대본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문 광장 가득 채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 그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꼬리를 잘라도 진작에 다 잘라내고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렸겠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은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거 한 가지만큼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최근에 좀 걱정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인데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이가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것이다. 홍준표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 줬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웃음꽃이 피었고 이재명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유상범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홍준표 시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건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인 것이다. 한마디로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낚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재명이 홍준표 시장한테 낚인 것 같지는 않아요. 홍준표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만난 거겠죠.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런 와중에 대통령과 이재명 이거는 지금 화합의 수준이 아니라 앙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이재명을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우리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시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홍준표 시장이 만난다? 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그거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만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대본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이 오셨으니 하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탈당하는데 우리 당은 그리 안 하지 않느냐.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야 어찌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하니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까지 언론 같은 데 나가고 그리고 유시민 이런 인간이랑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정책의 입지를 다지는 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도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실을 이렇게 뒷담화도 아니지 이거는 악담을 퍼붓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할까? 제가 보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정 운영을 잘하셨던 겁니까? 제가 보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난 직후에 그렇게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뭐 홍준표 시장이 맨날 자기는 탄핵 직후에 뭐 당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몇 %였습니까? 20%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많은 어떤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를 지금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일본과의 관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맨날 홍준표 시장이 꼰대같이 얘기하는 거 뭐 정치적인 경력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치적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민주당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인간인데 범죄 혐의가 진짜만 수십 가지나 돼가지고 지금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스러운 일인 것인데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뭔 지금 뭐 도와달라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이재명을 구속을 시키냐 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오셨으니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나 지금 막 존칭을 쓰고 있는데 같은 지금 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민주당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탈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김남국이가 문제 조금 생기니까 탈당해버리고 송영길이 그 돈봉투랑 연관되어 있는 인간들 탈당해버리는 거 그거를 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뻗팅기는 것이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우리 당 사람들은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얘기가 굉장히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대통령실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은 팩트다라고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은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상태이죠. 그렇죠? 뭐 차기 대권 후보 1위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건드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뭐 총선이 됐거나 어떤 뭐 정치에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는 거리를 또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저는 보이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꿈 깨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랑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뭐 갈라치기를 하겠다라는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가지고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렇게 막 전략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을 지금 홍준표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훌륭히 지금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 2차관을 결국에 경질시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장관들을 상대로 장관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앉아있냐라고 메시지를 내고 하루 만에 이렇게 경질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탈원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밀어붙일 수가 있겠고 노동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고 민노총이 됐거나 일본 문제가 됐거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좀 꼰대스럽게 홍준표가 바라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경력이 없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뭐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라이벌이다. 한동훈 장관 급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제가 보입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지금의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중 좀 하셔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저렇게나 논란이 터져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다. 절대로 자기들끼리는 천이지 않는다. 저러고 앉아있는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준석이가 그렇게나 난리를 치고 천하용인은 언제나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에 그래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 그 뭐 고문직이나 그거 뭐 좀 그렇게 됐다라 그래가지고 거기 막 꽁 해가지고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뭐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죠. 뭐 국민의힘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었네요.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어쨌거나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는 게 이게 진짜 이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워딩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마 하지는 못하고 참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총선 또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엔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